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으로 보는 라디오 자유판 방송의 기자 강리혁입니다. 오늘도 역시 월간조선 정강선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전 시간에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냥 중심적인 것이 놓고 보자면 결론은 그냥 굶어 죽고 못 먹고 못 살고 이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북한의 현재 지금 제2의 고난 행군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기자님의 의견도 듣고 싶거든요. 일단은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4월 11일 날에 그 최고인민위원회를 이제 하면서 경제사령탑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공주에서 이제 그 김재룡으로 내각 총리가 바뀌면서 근데 이제 그 김재룡이라는 사람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 자강도장 책임비서를 오랫동안 했어요. 하면서 이제 되게 북한에서도 이제 그 김정일에게 총애받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총애받았냐?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저게 있었어요. 강계정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고난행군 그 1차 고난행군 때 그거를 가장 잘 헤쳐나갔다라고 해야 되나요? 헤쳐나간 데가 이제 자강도. 그렇죠. 맞아요. 가장 잘 저기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강계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롤모델이 된 거죠. 맞죠. 이제 경제난을 가장 잘 헤쳐나가고 잘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롤모델로 삼아서 강계정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때 북한의 구호가 그거였던 자강도 자력 경제를 따라 배우자, 정신을 따라 배우자. 뭐 이런 구호를 가지고 계속 TV나 신문을 통해 가지고 자강도 정신을 따라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그때 정말 뭐 다른 데는 안 가고 자강도만 다닌 것 같아요. 그때 막 김정일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도 되게 치하를 되게 많이 해줬었고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내각 총리에 앉힌다라는 거는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이제 제2 고난행군이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이거를 강계 정신이나 자력 경쟁의 정신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올라앉혔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1차 고난행군 때와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에 버금가는 경제난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저기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실제로 주민들이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수직 동작이 계속 밖으로 흘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이 계속 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생하고 직접 통화를 한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4월 달엔 보위사령부도 배급을 줄 식량이 없대요. 이게 북한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일반 주민도 아니고 보위사령부에 배급을 못 주는 상황이면 이 북한이 정말 심각하다는 정도거든요. 이게 보위사령부를 여기 잠깐 설명드리자면 보위사령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하는 북한의 반탐기관,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악랄하기로 그거 그지 없어요. 정말로 이제 북한에서 악랄하게 소문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런 것들에 국가에서 나오는 공급들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뭐 아버지나 집안 보이시던이고 보위원이라 그러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1차 고난행군 시기 때도 먹고 살만 했었고 또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왜냐 북한 정권 자체가 김정은 정권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상 교육도 이제 뭐 중간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가장 저거를 그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 표현하면 적대 행위들을 이제 포착해서 이제 그거를 잡아서 처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일선의 가장 중요한 단체예요.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조차도 이제 배급 줄 게 없다 그러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북한 보위사령부나 보위부 하게 되면 사실 예전에 배급이 끊긴 적이 없어요. 보위사령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해서 체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 자체가. 그런데 이것마저도 무너진다?
이 북한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제가 생각에는 뭐 우리 기자님도 같겠지만 네. 1차 권한의 행군 때는 북한 주민들이 서가서 그놈이 식량만 바라보고 국가에서 뭘 줄 것만 바라보다가 굶어 죽었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아니거든요. 제일 바쁜 게 주민들보다도 이제는 북한 당국이에요, 김정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게 지금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다 발당 장구가 한쪽을 뻗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제난이라는 것들이 이제 징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뭐 농사 이제 그 한 해 농사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수출 수입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수출 수입은 수입출은 어차피 대북 제재 때문에 아예 좀 거의 막힌 80% 정도 막힌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 정권에서도 김정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미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외부로부터 타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고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 자체가 이제 뭐냐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를 찾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정말 좋아하시는 평화를 찾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데 솔직히 평화가 뭡니까? 평화가 서로 간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쵸. 만나서 그러니까 싸우던 사람들도 서로 화해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화해하고 그래야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데 북한은 과연 화해할 마음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 계속 대북 제재를 해제를 걸고 나오면서 비핵화는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솔직히 비핵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해결은 해야 되겠지. 비핵화는 안 놓고 싶지는 않지. 그러니까 오고 가도 못하고 지금 갈팡질팡 지금 딱 끼고 사이에 끼고 해서 미국은 강력하게 당신들 니들 비핵화 안 할 거면 우리는 대북 제재 없다라고 해서 선을 그어버렸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중재자 역할. 중재자 역할. 근데 하지 말라 그러죠. 오지랖. 네, 북한에서 때렸더라고요. 이거. 네, 북한에서 중재 역할 그만 돌아오네 이제는. 오지랖 저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정상국가라고 정상국가라고 뭐 안 받습니다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이게. 근데 거기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도. 참 이렇게 북한에서 애쓰시는 분한테는 정말 우스운 게 그렇게 역쳐먹으면서도요 무슨 네. 특사를 보낸다고 하고 아니 계속 북한에서 어떤 게 또 올까 해서 기다려주고 이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노벨평화상 받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김정은 자체는 어차피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저희 권한행군이 저기 시작되면 점점 더 어려질 거고 그 불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전에 그 옛날 1차 권한행군 시기에는 사람들이 뭔 모르고 그때까지는 정말 북한 정권을 김정일을 굳게 믿고 살았죠. 저도 뭐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뭐 모두 거의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왔지만 배고프니까 이제 나온 거고. 그렇죠. 솔직히 이제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 거의 20년 세월 흘렀는데 10년이 광산도 변하는데 두 번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 기대를 하냐면 그때는 외부의 정보를 볼 수가 없어서 맞아요. 네. 사람들이 이거를 불만을 외부의 소식을 들을 수 없고 외부의 정보를 받을 수 없어서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 파이가 정말 작은 파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파이가 다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외부 정보들이 들어가고 나서 외부 세계를 보고 남한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서양 영화들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서서히 깨우치고 있어서 그때 장마당 세대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저희 또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또래가 이제 그때 그런 정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때처럼 그 고난행군 시작때처럼 고분고분 북한 주민,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반대쪽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90년대 때는 대한민국의 초콜릿 맛을 몰랐다면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초콜릿 맛을 아는 주민들이죠.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네.
지금 저도 생각하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당국만 믿다가 굶어 죽었지만 네네. 이제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굶어 안 죽는다는 게 북한 당국 우선 안 믿어요. 그렇죠. 네, 안 믿는데 거기다 다시 제2의 권한의 행군이 들어간다. 북한이 현재까지 뭐 버위기관, 정치기관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꽉 틀어잡고는 있지만 삼각 뭐 체계로 틀어잡고 있지만 반란이 안 일어난다고 이건 장담 못해요. 그거 장담 못하죠. 왜냐면 지금 일단 만약에 일단 고체의 권한행위 시작되고 주민들은 거의 이제 상관없어요. 왜냐면 시장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북한의 시장이 어디로부터 돌아갑니까? 그 대부분의 물품이 물론 남한 물품이 있습니다만은 대놓고 팔지 못하지만 중국이죠, 기면.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 물품을 차단한 건 아니에요. 네. 다 열어놓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흘러간단 말이에요. 네네. 시장은 계속 돌아가고 돼 있고. 맞아요. 근데 그러면 누가 바쁠 거냐? 당국이 바쁜 거죠. 김정은 당국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말 크게 뭐 몇만 달, 몇백만 달러 흘러들어던 통치 자금 이런 것들이 지금 아예 차단돼 버린 거의 차단돼 버린 상태였었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충성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외부에서부터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들이 차단돼 버리면서 통치 자금이 없어요 이제는. 큰일 났네. 통치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주민들의 눈 돌리는 거죠. 주민들을 또 압박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그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고분고분 들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악밖에 안 남아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악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그런 만약에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그 주머니에 손을 댄다 이러면 저는 진짜 폭동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주민들한테 손을 대기 시작했더라고요. 벌써요? 네, 이게 이제 망하기 시작했다는 징조를 그렇죠.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지금 바쁘긴 바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힘들고 북한이 지금 정권이 유지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물 공작. 제 아래에 있는 정권들에게 선물을 찢다 주고 선물로 해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나 같은 건데 경제가 부족하게 뭐 하게 되면 이제 통치자금 이자 말씀하셨잖아요. 통치자금. 그게 없으면 선물 공세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물 정치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뭐 어디 뭐 스위스체 뭐 충성을 받기 위해서 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을 많이 주죠 간부들한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충성을 이끌어내는 건데 뭐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죠 충성을 이끌어내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끊기게 되면 과연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받아오던 사람들이 과연 그게 끊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주민들은 과연 가만히 있을까? 물론 이렇게 막 북한 같은 데는 뭐 서로 감시하고 이제 그런 것들 아시다시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감시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자기들 저기를 뺏어가고 자기들 재산을 그냥 그런 거죠. 옛날에는 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게 나의 것을 손대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불만이 많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길가에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길가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싸우는 대상이 주민하고 안전원이라고 해서 여기 말하면 경찰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아니 솔직히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에서 경찰 안전원이라고 그러죠. 안전원이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력이에요. 걔들 한마디 하고 잡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정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민이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그 안전원이랑 둘이서. 야, 저게 가능하다고? 라고 이제 되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안전원이 이제 걔네들 배급을 조금 받다 보니까 알다시피 막 그 뇌물 받고 착취하고 막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 장사를 가는 사람의 차를 세워놓고 소리를 뺏으려고 그랬었어요. 좀 뇌물 받아 먹으려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막 원성이 높아고 막 멱살 잡고 막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막 어떻게 할 저기 모르겠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싸움을 하는 영상이었었는데. 와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장사를 그 정도 한다는 것 자체가 빽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근데 그걸 건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근데 지금 뭐 생각하면 어찌 생각하면 쥐도 코너에 멀리면 문다고. 고양이를 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근데 그 옛날에는
앞에 가면 앞에만 지나가도 설설설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권력에 의해서 도전을 한다는 거를 왜 도전을 하냐?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그렇죠. 재산을 내 재산에 관해서 이제 뭔가를 나에게 권력이나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신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도 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북한 정권도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얘네들이 조만간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이제 뭐 3차 미북 회담이나 뭘 해서 나와서 뭔가를 외부로부터 풀 것이다. 네. 외부로부터 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핵화로 가는 길이 될 것이고 왜냐면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하려면 비핵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비핵화가 되는 길이고 가면서 이제 그래야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북한에 핵이 없어야 되고 이제 북한에 그런 호전적인 그런 게 없어져야만 평화가 오는 거지 평화는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은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 믿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는 김정은 완전 믿지는 않고 북한 정권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일말에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둘째는 만약에 이게 외부적으로 해결이 안 됐을 경우 내부로 들어가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주민들에서 주말에 손대게 되면 저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저 북한이 붕괴로 가는 과정이 맞이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북한 정권은 김정은은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해결을 보자 그러지 내부로부터 해결을 보자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좀 이렇게 짧은 소견이. 저도 김광석 기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가 계속되게 되면 북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협상 테이블에. 네.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면 자기네가 죽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어쩌지도 못하고 지금 조금 강하게 나오는 척을 하는데 사실은 강하게 나오는 척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끌려다니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끌려 안 다녔으면 김정은이가 그렇게도 못 나오겠죠 사실은.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다가 꼴 먹었잖아요 김정은이 한번. 꼴 먹고 가서 한국을 어떻게 하나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돈 받으려고. 근데 그게 김정은이 뜻대로 될까? 이제는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어느 대통령은 수만 달러를 갖다 줬지 몰라도 이제는 왜냐면 감시체가 다 있기 때문에 미국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짓거리 하다 걸리게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망해 그러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저도 대북 제재만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이고 결국 북한의 비핵화도 역시 그렇죠. 그 대북 제재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다 당기는 길이에요. 그 대북 제재 풀린다? 풀려서 북한이 살만해진다? 경제가? 안 하죠. 또 하죠. 또 개발하죠. 김정은이가 왜 그런 비핵화를 하겠어요? 살만한데 안 하는 거죠. 살기 힘드니까 김정은이가 이번에 비핵화는 명목하에 테이블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정말 진솔한 그리고 우리 기자님의 이거 정말 이야기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역시 기자는 다르구나. 말을 잘 못해가지고 생각했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